코덱스 폼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직 클로드 코드를 버리진 않았는데 요즘 좀 손이 많이 가네요. 이 정도로 앱을 잘 만들어 두니까 이제 누구든지 AI 에이전트를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코스는 코덱스를 1시간 안에 마스터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코덱스를 처음 써보는 분들 기준으로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말하면 코덱스는 내 컴퓨터에서 파일을 만들고 코드를 고치고 브라우저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GitHub까지 연결해서 일을 이어가는 AI 에이전트예요. 근데 그냥 설명만 하면 어떤 건지 잘 알기 어려우니까 가상의 커머스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본다는 상황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아이템은 이건데요. 회의 중이라도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는 저소음 오피스 스낵입니다. 미팅에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 아이템으로 브랜드를 런칭을 해야 된대요. 이걸 코덱스로 어떻게 아이데이션, 리서치, 개발까지 해볼 수 있을지 살펴볼게요. 오늘 목표는 이 아이디어를 그냥 채팅 기록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실제 프로젝트 폴더 안에 문서로 남기고 시장 조사도 알아서 하고 GitHub에 저장하고 이미지 목업도 만들고 마지막에는 랜딩 페이지와 배포 흐름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코덱스 앱을 설치해 줄게요. 구글에 코덱스라고 검색하고 나오는 이 오픈AI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맥, 윈도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맥에서 진행을 할게요. 다운을 받고 나면 이렇게 코덱스 앱이 설치가 되는데 로그인은 챗GPT 계정으로 하면 돼요. 플러스나 프로 계정이면 충분해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채팅창이 보일 거예요. 이 채팅창은 평소에 우리가 챗GPT랑 질문하던 것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질의가 필요할 땐 채팅에서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모델이나 지능 수준 같은 옵션이 보이는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모델이 기본으로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른 모델을 사용해보고 싶다면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능 수준, 인텔리전스를 선택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게 높을수록 GPT가 이 요청을 잘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한 다음에 더 똑똑한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지능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작업이 복잡할수록 지능 수준을 높이면 결과가 좋아져요. 근데 그만큼 사용량도 더 많이 쓴다는 거. 저는 플랜이 프로 구독이기 때문에 매우 높음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하나 켜두면 좋은 게 있는데요. 팻입니다. /팻이라고 입력하면 되고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약간 예전에 클리피 같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이 돌아가는 동안 뭘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진행 알림이에요. 약간 AI 다마고치 같은 느낌? 필수는 아닌데 처음 쓸 때 켜두면 편해요. 코덱스가 멈춘 건가? 생각 중인가? 커피 마시러 갔나? 이런 시간이나 알림들을 보여줍니다. 채팅창에 지금처럼 /팻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설정에서 모양 제일 밑으로 내려서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나만의 팻도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활용해 보시죠. 그리고 우선은 프로젝트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반 채팅을 시작해 볼게요. 자, 팀장님이 갑자기 오셔서 말합니다. 우리 새로운 커머스 브랜드 하나 해보자. 아이템은 회의 중에도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는 저소음 오피스 스낵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래요. 자, 먼저 채팅에서 아이데이션을 해봅시다. 코덱스로 와서 새 채팅을 열고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할게요. 우리는 새로운 커머스 브랜드를 런칭해야 하는 팀이야. 아이템은 회의 중에도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는 저소음 오피스의 스낵이고 이 아이템을 바탕으로 커머스 스타트업에서 하는 것처럼 아이데이션 해보자.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해볼게요. 결과를 보면 핵심 문제는 뭔지, 브랜드 컨셉 후보는 어떤 게 있을지, 제품 아이디어에 대한 MVP 같은 것도 알려주고 주요 타깃은 어디로 잡으면 좋을지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이템 이름 같은 것도 추천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조용한 오피스에서 먹을 수 있는 스낵에 어울리는 아이템 이름은 뭐가 있을까? 자, 여기까지는 일반 채팅, 지금 프로젝트 따로 선택하지 않고 바로 채팅한 게 아주 편리해요. 빠르게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업무로 이어가려면 지금 채팅 히스토리인데 우리가 일할 때는 문서가 필요하잖아요. 팀원한테 보여주거나 내일 다시 이어서 작업하거나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참고하려면 채팅 기록으로만 남겨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진행하기 전에 현재 아이데이션한 내용을 새 프로젝트에서 바로 이어갈 수 있게 정리해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데이션한 내용을 새 프로젝트에서 이어갈 수 있게 정리해줘. 브랜드명은 제가 정해둔 게 있어서 sheet으로 잡고 어떻게 정리해달라 입력을 하면 현재 채팅창에서의 내용들을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복사를 해둘게요. 그리고 이제 sheet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프로젝트, 사이드바에 보이는 프로젝트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냥 컴퓨터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컴퓨터에 있는 특정 폴더를 켜두고 코덱스랑 대화를 하면서 파일들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프로젝트 이름은 sheet. 프로젝트 이름은 가능하면 영어로 공백 없이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코드나 터미널에서 다룰 때 편해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주고요.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문서나 코드는 내 컴퓨터의 실제 폴더에 앞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어디서 저장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우클릭을 하고 파인더에서 열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요 경로에서 앞으로 이제 작업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하는 것부터 했는데 내가 만약에 기존에 프로젝트가 있다, 프로젝트를 관리하던 폴더가 있다면 그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아까 채팅에서 요약해준 아이데이션 내용을 입력하고 시작하려는데 자 이렇게 입력을 해요. 우리의 컨셉에 대해서 아이데이션한 내용들, 우리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지를 정리를 한 거죠.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채팅창이 하나 생기죠. 이 코덱스에서는 이런 채팅창을 스레드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만약에 지금 채팅창 말고 새로운 채팅창, 새로운 스레드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럼 또 코덱스한테 우리 프로젝트는 이런 내용이고 우리 프로젝트는 직장인을 위한 간식을 만드는 컨셉이고 배경은 이렇고 뭐 아까 아이데이션 했던 내용들이나 기획했던 내용들을 매번 새로운 채팅창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게 agents.md라는 마크다운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 파일은 쉽게 말하면 코덱스한테 주는 프로젝트 설명서예요. 우리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어떤 톤으로 작업해야 하는지, 뭘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적어두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와 관련된 맥락, 영어로 컨텍스트를 agents.md라는 마크다운 파일에 적어두면 프로젝트 안에서 내가 어떤 스레드를 시작하더라도 이 컨텍스트가 기본으로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agents.md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아이데이션한 내용 넣어주고 대시로 구분을 한 다음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프로젝트에 agents.md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할게요. 그래서 일단 간결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뭔가 파일을 만들어줬다고 하고요. 이거를 클릭하면 어떤 내용이 작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보면 대략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컨텍스트를 세팅을 해줬네요.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폴더, 지금 프로젝트 폴더를 보면 agents.md라는 파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gents.md를 완벽하게 쓰려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짧고 간결하게 만들고 프로젝트 방향이 바뀌면 종종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스레드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거 우리 프로젝트 방향성이 좀 변경됐네? agents.md를 업데이트 해야겠다. 지금 대화한 내역을 바탕으로 agent.md를 업데이트 해줘. 이렇게 입력하면 이 문서도 바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맛만 볼게 스킬즈인데요. 스킬은 우리 게임 할 때 캐릭터가 스킬을 쓰잖아요. 이제 이 캐릭터가 스킬을 쓰는 게 아니라 AI가 쓰는 스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능력 같은 거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OpenAI에서 만든 /OpenAI 라고 이제 입력을 하면 OpenAI 독스 스킬이 나오는데요. 코덱스가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agents.md의 작성 방식이 괜찮은지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penAI가 만든 공식 문서를 보고 그 베스트 프랙티스에 맞게 우리가 작성을 했는지 점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 현재 agents.md가 베스트 프랙티스에 맞게 작성된 것 같은지 체크해줘. 필요하면 더 간결하고 실용적인 형태로 제안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추천을 해주는데요. 이대로 작업을 해달라고 할게요. 이대로 개선해줘. 지금 같은 agents.md는 AI를 쓰는 시대에서 표준이 된 내용이라서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덱스를 쓸 때 agents.md를 만드는데 클로드 코드를 쓴다. 그럼 claude.md라는 걸 똑같이 만들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agents.md를 수정을 해줬고 새로운 채팅창에서 이렇게 물어볼까요? 우리 프로젝트 뭐였지? 뭐 하는 거였지? 새로운 채팅창에서 시작을 하면 바로 알려주죠. 지금 아까 우리가 쓴 agents.md가 채팅창에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필요한 업무 파일들을 코덱스랑 같이 조금씩 만들어 가게 될 건데요. 근데 더 진행하기 전에 꼭 해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코덱스는 한 번에 막 엄청 많은 파일들을 생성하고 수정하는 게 가능해요. 내가 요청하면 알아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혼자 읽고 작업까지 처리하는데 근데 이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코덱스가 잘못 작업했네? 이거 원복하고 싶은데? 아니면 뭐 현재 프로젝트를 팀원들이랑 같이 작업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 GitHub를 쓰게 됩니다. 이제 GitHub 얘기를 잠깐 할 건데 GitHub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개발자들이 쓰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는 파일을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언제 뭘 바꿨는지 이력까지 저장해요. AI랑 작업할수록 이게 점점 중요해집니다. AI가 일을 많이 해주면 좋긴 한데 그만큼 어디까지 했지? 뭐가 바뀌었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코덱스나 AI 에이전트랑 작업할 때 GitHub는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두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일단 1번 커밋입니다. 커밋은 저장이에요. 여기까지 작업한 상태 괜찮으니까 저장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이 push라는 건데 push는 업로드예요. 내 컴퓨터에 내 로컬에 저장한 작업을 GitHub에도 올려줘 라는 건데요. 문서 작업을 하다가 저장하는 버튼 누르는 게 커밋 같은 거고 그런 작업 내역들을 드라이브에 올리는 게 push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GitHub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마 경우에 따라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다가 막 엄청 어려운 퍼즐들을 풀려고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사람인지 AI인지 검증을 하는 거라 꽤 빡세게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퍼즐이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선택받았구나. 그리고 빠르게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itHub 계정까지 셋업이 완료되고 나면 GitHub와 코덱스를 연동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런 환경 설정도 코덱스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이제 새로운 스레드에서 GitHub CLI 설치하고 GHOS 로그인까지 해보자. 외계어처럼 들릴 수 있는데 GitHub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설치하고 거기에 로그인까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막 터미널을 열고 GH 브루 인스톨 GH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터미널에서의 작업도 코덱스가 알아서 해줘서 이 정도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GitHub CLI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이라서 아마 설치는 스킵을 할 건데 코덱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막 설치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을 한번 해야 하기도 하고 인증 코드 같은 거 입력하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GitHub 연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뭔가 로그인하는 창이 나오면 인증 코드 알려준 거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증. 연동이 끝났다면 이제 현재 프로젝트를 GitHub에 올려줄 건데요. 코덱스한테 이 프로젝트를 GitHub에 올리고 싶다고 할게요. 현재 폴더를 기준으로 GitHub 레포를 만들고 초기 커밋 후 푸시까지 진행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커밋이랑 푸시하는 것도 채팅창에서 바로 입력해도 돼요. 그럼 뭔가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대부분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뭔가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이게 거슬린다 라고 할 때는 현재는 기본 권한이라서 뭔가 중요한 작업들을 할 때 너 이거 정말로 할 거야? 이거 정말 해도 제가 실행해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라서 이렇게 묻는 창들이 떴는데 자동 검토나 전체 권한으로 변경해 주시면 귀찮게 물어보는 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대신에 주의를 해야 될 게 이렇게 전체 액세스를 허용할 때는 코덱스가 내 승인 없이 컴퓨터에 어떤 파일이든 편집하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얘한테 어떻게 시켜야 될지 알고 계실 때 전체 액세스를 허용하시는 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 GitHub를 프라이빗 레포로 만들고 현재 폴더의 초기 커밋을 메인 브랜치로 푸시했다고 하는데 그냥 현재 프로젝트를 GitHub에 업로드했대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레포라고 하는 현재 프로젝트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 레포지토리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뭔가 의미 있는 작업이 끝날 때마다 커밋을 하면 되고요. 뭔가 문서를 만들었다, 커밋. 리서치가 끝나고 문서를 만들었다, 커밋. 랜딩 페이지 1차 완성했다, 커밋. 커밋은 자주 해도 됩니다. 저장 버튼이니까요. 대신 푸시는 이제 GitHub에 올려도 되겠다 싶을 때 하시면 돼요. 푸시까지 해서 GitHub에 우리 작업 내역이 지금 올라간 상태고 그럼 지금처럼 agent.md가 GitHub에도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지금까지는 회의 중에 조용히 먹는 스낵 좋지 않나요? 이 말만 가지고 아이데이션만 했어요. 이대로 바로 제품을 만들면 그건 브랜드 기획이라기보단 야식 먹다가 떠오른 확신에 가깝죠. 그래서 웹에서 시장 조사를 해볼 건데요. 이런 시장 조사도
리서치도 코덱스한테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구글에서 검색하던 활동들을 코덱스한테 맡기면 됩니다. 코덱스는 웹페이지에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새 스레드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스트리트 브랜드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 웹에서 리서치를 해줘. 조사 주제에 대해서 명시를 해줬고요. 어떤 것들을 할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는 독스라는 폴더를 생성하고 파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지금은 제가 뭔가 한 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길게 썼는데 이것도 그냥 쉽 브랜드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 웹에서 리서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물어보고 그럼 대화가 어느 정도 쌓이잖아요. 아이데이션 리서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해본 다음에 오케이 그대로 진행해줘 라고 하셔도 됩니다. 꼭 이렇게 프롬프트를 처음부터 막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리서치를 해줬다고 하고 내용을 보면 직장인 간식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근거와 출처와 함께 정리를 잘 해줬네요. 자, 이렇게 리서치한 내용도 파일로 저장을 해두면 나중에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겠죠. 보면 sheet이라는 폴더에 독스라는 폴더가 생성됐고 리서치한 내용도 마크다운으로 잘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제 리서치가 어느 정도 끝났다. 그러면 브랜드 전략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방금 만든 문서를 참고해서 쉬 브랜드의 브랜드 기획 방향을 다시 정리해줘. 그리고 지금 만든 독스에 있는 이 마크다운 파일을 바탕으로 새로운 파일을 또 생성을 시키는 거죠. 입력을 해보면 브랜드의 기획 방향도 새 문서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난 것 같으니까 커밋을 할게요. 커밋은 아까 이제까지는 커밋 해줘 라고 입력을 했었는데 여기 코덱스 창에 보면 이런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깃에 커밋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밋 버튼을 누르고 그냥 계속 하면 돼요. 계속을 누르면 알아서 저장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파일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우리 파일들 중에서 이 파일 참고해 라고 얘기해서 작업을 할 때 참고할 파일들을 직접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브랜드 비주얼 방향을 정리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럼 시장조사 문서, 브랜드 전략 문서를 멘션해서 이 두 파일을 보고 다음 문서를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죠. 꼴뱅이 경로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 독스 폴더 있으니까 일단 독스라고 입력을 하고요. 보면 슬래시를 했을 때 이렇게 파일이 두 개가 뜰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디렉션이랑 독스 웹에서 검색했던 리서치 자료를 멘션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문서를 참고해서 쉽 브랜드의 비주얼 방향을 정리해줘. 결과는 또 독스에다가 저장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코덱스는 우리 프로젝트 안의 모든 파일들을 작업 재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든 자료가 다음 작업의 입력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문서만 잘 정리해 둔다면 이 문서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또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콘텍스트들, 맥락 정보들을 잘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변이 나왔고요. 회의실 책상 위에 자연스럽게 놓이는 조용하고 깔끔한 오피스 스낵 브랜드라고 정해줬네요.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걸 드래그하고 채팅에 추가한 다음에 얘기를 해줘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고 싶어. 그럼 또 이 문서를 수정을 해줘요. 저는 따로 수정할 건 없어서 그대로 갈게요. 그리고 작업이 끝났으니까 또 커밋. 한번 세이브 포인트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여기서 점점점을 더보기를 클릭했을 때 푸시를 누르게 되면
커밋이랑 푸시를 동시에 한꺼번에 해줘가지고 나중에 푸시하기 귀찮다라고 하면 그냥 푸시를 하셔도 됩니다. 커밋 및 푸시가 체크된 상태로 세이브 포인트도 남기고 이걸 깃허브에 올리기도 해줄 거예요. 자, 이제 비주얼 방향까지 어느 정도 잡았으면 실제 제품 이미지도 바로 만들어 볼게요. 코덱스가 좋은 점이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만든 리서치 문서, 브랜드 전략 문서, 비주얼 방향 문서를 바탕으로 이미지까지 이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슬래시 이미지라고 입력을 하면 이미지를 만드는 스킬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sheet, 제품 패키지, 목업 이미지를 생성해줘 라고 해도 되고, 일단 지금 브랜드 디렉션, 비주얼 디렉션 파일을 만들어졌으니까 방금 만든 문서를 참고해서 sheet에 제품 패키지 목업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 컨셉도 주겠습니다.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서비스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 이미지 생성을 입력하는 프롬프트가 막 태그 베이스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챗GPT 이미지 2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롬프트 형식이 엄청 자유로워요. 태그 베이스로 해도 되고, 막 제이슨이라는 구조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자연어로 해도 되고, 이런 프롬프트 베스트 프랙티스도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픈 AI 독스 참고해가지고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어떤 식으로 입력해야지 잘 나오지? 그런 거 참고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일단 목적, 어떤 걸 만들 목적인 건지, 그리고 상황이나 컨셉, 디테일들을 설명을 해주면 그대로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는데요. 보면 이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수정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지 않고 한 번에 끝낼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에 드는 방향이 나올 때까지 아쉬운 부분은 바로 수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프리미엄 오피스 브랜드처럼 보이면서 패키지는 더 미니멀하게, 그리고 제품이 좀 더 강조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쓸 때 라벨링을 해주면 좋거든요. 뭐 바꿀 것, 유지할 것, 배경은 그대로, 뭐 그리고 제약, 로고나 워터마크, 다른 텍스트는 넣지 마세요. 제품에 있는 텍스트 외에는 추가적인 로고나 워터마크, 이렇게 뭘 할지를 잘 설명을 해주는 것도, 구분을 해주는 것도 이미지를 생성할 때 더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되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슬래시 이미지를 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이미 한번 슬래시 이미지를 썼었기 때문에 그 대화 맥락을 바탕으로 이거 지금 수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새로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이미지를 수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고 나면 저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이거 독스 폴더에 저장해줘. 이 이미지 독스 폴더에 저장해줘. 그래야 저장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다운로드 하셔도 돼요. 파인더에 가보면 이미지가 저장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미지 생성하는 거. SNS 런칭 포스트에 쓸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독스 폴더, 이 폴더를 참고해서
쉿의 SNS 런칭 포스트에 쓸 라이프스타일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해볼게요.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에는 더 딥하게 들어가면 프롬프트를 좀 더 잘하고 수정하고 전문가가 작업한 포토샵으로 만든 이미지 같이 나오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번에는 그냥 간략하게만 지금처럼 하고 넘어갈게요. 뭔가 살짝 아쉬운데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프로젝트의 문서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시안까지 생겼죠. 작업이 완료됐으니까 커밋까지 해줍시다. 이번에는 바로 푸시까지 진행을 해버릴게요. 커밋 저장하고 푸시 업로드까지. 푸시가 완료됐고요. 자, 이제 시장 조사도 했고 브랜드 전략 문서도 만들어 보고 비주얼 방향 문서, 이미지까지 제품 모업 이미지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실제 업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걸 팀장님이나 팀원에게 공유하고 다음 미팅에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Gmail 플러그인을 연결해서 미팅 전에 보낼 메일도 코덱스한테 시켜볼게요. 왼쪽 사이드바에서 플러그인을 선택해서 플러그인 Gmail이라고 검색을 하면 되고요. 이거를 플러스 해서 Gmail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줄게요. 구글 계정 연결 화면이 뜨면 이제 로그인을 하고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챗GPT로 Gmail 커넥터 이런 거 연결해서 사용해 보신 적이 있다면 따로 연동하는 창이 안 뜰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꼴뱅이 하면 이제 플러그인, 사용 가능한 플러그인들이 보이는데 Gmail을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독스 폴더 내용과 독스 이미지를 확인하고 메일 주소, 우정 팀장님께 보낼 Gmail 초안을 작성해줘.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초안만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초안을 생성했다고 하는데 Gmail로 들어가서 보면 실제 초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초안이 괜찮다. 여기서 그냥 바로 보내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코덱스로 와가지고 오케이 초안 이대로 보내줘 라고 하면 실제로 메일 전송까지 코덱스가 처리해 줍니다. 허용. 이렇게 플러그인을 쓰면 코덱스 앱을 벗어나서 외부의 서비스, 시스템들과 연동을 해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내 컴퓨터 안의 파일, 웹에서 찾은 자료, 외부 업무 도구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죠. 저는 그럼 다른 창 킬 필요도 없이 코덱스 앱에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 기획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쉿 웹사이트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작업이 조금 커집니다. Next.js라는 웹 프로젝트를 셋업해야 하고 지금까지 만든 문서와 이미지도 참고해야 하고 페이지도 만들고 로컬에서 실행해서 브라우저로 확인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작업 스코프가 커진다, 작업해야 되는 양이 많아진다 라고 하면 바로 만들어줘 라고 하기보다는 플랜 모드로 계획을 먼저 세우는 걸 추천해요. 플랜 모드는 말 그대로 작업 계획부터 세우는 모드인데요. 바로 파일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폴더 구조랑 맥락이 어떤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코덱스로 와가지고 새로운 스레드에서 플랜 모드를 켜줄 건데요. 플랜 모드는 플러스를 누르고 이걸 토글 해줘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로는 Shift 탭을 누르면 계획 모드가 껐다 켜졌다 해요. 그래서 이게 보이면 계획 모드가 켜진 상태고요.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쉿 랜딩 페이지를 Next.js로 만들고 싶어. 현재의 쉿 폴더를 그대로 쓰고 깃은 새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만든 독스 폴더의 문서들과 이미지들을 참고해서 작업 계획을 먼저 세워줘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지금 팻은 이제 꺼줄게요. 우클릭하고 팻 닫게 하면 꺼져요.
그리고 계획 모드를 켰을 때 내가 줬던 맥락 정보가 좀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될까요? 여러 가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초기 랜딩 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CTA는 무엇으로 잡을까요? 샘플 문의. 그래서 recommended 추천이라고 뜨는데 이걸 선택해주면 되고요. 정보가 이제 충분치 않을 때 코덱스가 물어보고 더 정확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 같은 UI가 뜨기도 합니다. 이제 저걸 의도적으로 킬 수도 있어요. 뭐 user input needed to를 사용해서 물어봐줘 라고 하면 아마 저런 창이 뜰 거예요. 보면 이제 뭔가 계획서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플랜 확장을 눌러가지고 어떤 계획인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계획을 적용해 주세요. 아마 이제 Next.js를 셋업을 하고 웹페이지를 만들어 줄 건데 Next.js를 처음 써보시는 경우에는 뭐 Node.js도 설치하고 이것저것 셋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설치도 코덱스한테 도와달라 하시면 좀 수월하게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키워드는 Next.js예요. 이 Next.js라는 걸로 뭔가 웹페이지를 만드는구나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웹페이지 만들어야 될 때 Next.js로 웹페이지 만들어줘 라고 그냥 입력을 하면 알아서 짠 하고 만들어줘요. 그리고 가끔 지금처럼 뭔가 npm install이라는 명령을 실행한다고 하는데 프로세스가 멈춘 것 같거든요. 일단 이거를 스탑한 상태에서 npm install 실행 중이던 거 프로세스 종료해줘. npm install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이제 터미널을 띄울 수가 있거든요. 코덱스의 좋은 점이.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줘도 되고 커맨드로는 커맨드 J 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J가 될 거예요. 여기다가 npm 스페이스바 I 하고 엔터.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줄 겁니다. 오케이. npm i까지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아마 지금 어느 정도 페이지를 만들어 줬을 거거든요. 근데 이 만들어진 웹페이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개발 서버를 실행을 해야 돼요. 이제 npm runDev라는 걸 실행을 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제 npm 인스톨까지 다 완료되고 npm runDev까지 실행할까요? 물어볼 텐데 npm runDev 같은 경우에 개발 서버를 실행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주시는 게 웬만하면 좋습니다. 이제 개발 서버를 띄우는 거는 내 컴퓨터에서만 보이는 임시 웹사이트를 띄우고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 전체에 공개되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액션 버튼에다가 클릭을 하면 뭔가 열릴 거거든요. 여기다가 npm run dev 하고 저장하고 실행을 해주시면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개발 서버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뭔가 실행 중인 상태인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사이드바도 일단 닫아주고 개발 서버 내가 켜놨는데 현재 만든 페이지 인앱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까? 이렇게 입력하면 코덱스에 브라우저를 띄울 수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앱 내에서. 그래서 이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앱 브라우저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슬래시 브라우저라고 입력해서 이걸 켜줘도 됩니다. 보면 이제 막 혼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개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npm runDev가 항상 실행 중이어야지 내 로컬에서 내 컴퓨터에서 혼자 확인을 할 수 있다.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 중이어야지 이런 웹페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끄는 방법은 이 터미널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서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닫아주시거나 그러면 프로세스가 종료되고 개발 서버가 꺼지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인앱 브라우저에서 코덱스가 혼자 스크롤하면서 페이지들을 읽고 있어요.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혼자서. 이 인앱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맨드 시프트 B를 컨트롤 시프트 B나 커맨드 시프트 B를 누르면 이 창이 뜨게 될 거예요.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화면을 볼 수도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화면까지 코덱스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처음 생성된 화면은 당연히 수정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크게 지정해 주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문서 작업한 거 내용 토대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수정 사항들은 여기서 이제 조금씩 다듬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또 이제 편한 게 코덱스 인앱 브라우저에 주석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주석을 어떤 요소를 내가 수정을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코멘트를 남기는 거예요. 이 부분 풀 분리, 이 부분 이제 제품이 좀 더 잘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입력을 하면 코덱스가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해줄 겁니다. 이게 되게 편한 게 이런 주석을 만약에 안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사진 찍고 스샷 찍고 여기다가 첨부해서 여기 어떻게 수정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주석 모드를 쓰게 되면 특정 위치 자체를 바로 이제 한 번에 첨부가 돼서 이것도 사용해 보시면 편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폼처럼 입력 가능하게 넣어주라. 문의. 주석 이렇게 남겨가지고 컴포넌트를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웹페이지를 만들 때 중요한 게 이 모바일 반응형으로 잘 만드는가거든요. 이렇게 화면 사이즈를 조절했을 때 잘 나온다. 이렇게 좁은 화면에서 잘 나온다라고 하면 모바일 화면에서 반응형까지 맞춰가지고 얘가 알아서 작업을 해준 거고요. 이게 안 된 상태로 그냥 데스크톱 사이즈만 고려해서 만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반응형, 모바일 반응형도 고려해서 웹페이지를 지금 수정해줘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앱 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 3000이라는 주소에서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크롬? 우리가 쓰는 브라우저에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진짜 브라우저 자체를 코덱스 인앱에서 확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면 지금 수정을 해줬네요. 얘가 알아서 혼자서 버튼도 트리거해보고 나름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폼을 추가를 해줬고요. 쭉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부터. 회의 중에도 조용하고 깔끔한 오피스 스낵.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개선을 해볼 수 있겠죠. 아이콘이 너무 이상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레이아웃 같은 것도 수정해주면 좋을 것 같고. 나쁘지 않네요. 작업은 어느 정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 썼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실행했던 개발 서버 npm 런데브를
컨트롤 C로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봐질 거예요. 네. 오케이, 이제 랜딩 페이지가 로컬에서 잘 보이니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야지 이 페이지가 의미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배포를 한번 해볼게요. 배포는 내 컴퓨터에서만 보이던 웹사이트를 실제 인터넷 주소로 올리는 거예요. Next.js 프로젝트는 보통 버셀이라는 곳에서 배포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GitHub 레포랑 연결해 두면 푸시할 때마다 자동으로 새 버전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셀 계정도 만들어 줘야 돼요. 웹에다가 버셀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여기 이렇게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GitHub으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버셀이라는 사이트에도 회원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코덱스로 와가지고 여기 이제 플러그인 클릭하고 플러그인에 버셀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로그인을 허용해주라는 게 나올 거예요. Allow를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새 스레드에서 시작을 할 건데 버셀이라고 플러그인을 이제 켜주고요. 이 sheet 랜딩 페이지를 버셀에 배포하고 싶다 라고 요청을 할게요. 배포를 해줘. 아까 작업한 내용들을 따로 커밋하고 푸시를 안 해줘가지고 그걸 먼저 하고 진행을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버셀 CLI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포가 완료됐다고 하고요. 들어가 보면 회의 중에도 조용하고 깔끔한 오피스 스낵 쉣. 회의실 기준으로 다시 설계한 한입 바이트. 간단한 랜딩 페이지가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배포도 된 상태고요. 자, 지금 그 코덱스 앱 내에서 버셀 플러그인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그 코덱스에서 버셀로 배포하는 게 바로 안 된다라고 하면 프로젝트에서 add new 프로젝트 한 다음에 GitHub 내 GitHub 계정이랑 연동된 이제 프로젝트를 임포트 해주면 배포가 됩니다. 이것도 그냥 클릭하면 배포가 되는 거라서 만약에 코덱스에서 완료가 안 됐다라고 하면 여기 버셀 서비스 들어오셔가지고 배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한 일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디어 하나였어요. 회의 중에 먹기 좋은 저소음 오피스 스낵. 근데 이게 프로젝트가 되고 문서가 생기고 시장 조사랑 브랜드 전략이 생기고 제품 목업 이미지도 만들고 깃허브에 올리기도 하고 메일로 지메일로 보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랜딩 페이지랑 배포까지 웹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전체를 작업하는데 1시간이 안 됐어요. 앞으로 이제 AI 에이전트로 이렇게 일을 시키고 압도적인 생산성을 챙기는 흐름이 더더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에이전트답게 쓰는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이런 AI 에이전트를 쓰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된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건 코덱스뿐만 아니라 클로드 코드, 제미나이에서도 거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특정 작업을 더 잘하게 만드는 아까 잠깐 봤었던 스킬즈, 격리된 환경에서 작업을 병렬로 진행하는 서브 에이전트, 그리고 MCP 같은 것들 어떤 건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한 가지 팁은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혼자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코덱스에 와가지고 그냥 슬래시 오픈 AI 독스 이 스킬을 써서 코덱스 공식 문서 기반으로 에이전트 스킬즈가
어떤 개념이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공부 같은 것도 그냥 코덱스로 하면 됩니다. 따로 강의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 더 쉽게 설명해줘. 라고 요청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맞는 수준으로 내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해본 거는 코덱스로 일하는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코덱스는 답변을 받는 도구라기보다는 내 컴퓨터에서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가는 동료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코덱스에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해보지 않았었는데 컴퓨터 유즈해가지고 내 컴퓨터 자체를 조작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컴퓨터로 해볼 만한 일들 조금씩 코덱스한테 한번 시켜봐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